지금 뭐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죠. 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가 압류됐다가 3개월 만에 해제가 됐다. 우편물 확인을 못하였다.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납부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임영웅 가수가 왜 세금이 체납이 됐고 왜 집까지 압류가 됐으며 진작 즉시 납부할 거면 왜 이때까지 납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임영웅 가수에 대한 지금 비판 여론, 임영웅 가수의 현재 상황, 임영웅 가수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대중분들은 궁금해하실 거고요. 영웅시대 팬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과정이다. 그 이후에 제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무엇이 잘못되어 표현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팬분들이라 할지라도 대중분들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지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언뜻 보면요. 야, 세금이 체납됐어? 51억을 현찰 주고 산 사람이 야,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사에서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우편함이 3층에 있어서 체납 확인을 못했다. 즉시 납부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야, 말이 되냐? 무슨 아파트 우편함을 확인 못해가지고 세금을 못 냈대. 세금 납부가 무슨 하루 이틀 만에 내야 되는 돈도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는요.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니라 3층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를 통지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처럼 평범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까먹고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올 초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즉시 세금을 납부했다.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다. 세심히 살피지 못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임영웅이 지난해 10월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3개월 만인 올해 1월 해제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다. 임영웅은 지난 2022년 9월 51억 원 현찰로 매입하여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 요렇게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51억을 현찰 주고 샀는데 고작 지방세를 체납했어? 그것도 3개월이나?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유튜버들 기껏 나온 설명이라고는 이 뭐 기사에 별 내용 없다. 돈 냈으면 된 거다.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대중들이 볼 때는 팬들 너희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인인 우리가 볼 때 임영웅 가수 최근에도 뭐 DM 사태 논란이 있더니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 세금도 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넘어갈 거예요. 그 누구도 팬들 생각처럼 야, 임영웅 가수가 뭐 돈 냈으면 된 거지 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팩트로서 설명을 해야 해요. 그래야 정확하게 임영웅 가수에 대한 본질적인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여론이 몰리고 있는지 아세요? 임영웅 광고하던 은행에 불똥이 튀었다. 세금 체납자가 모델을 하고 있어? 야, 이거 신뢰도 바닥인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다 대고 단순하게 임영웅 가수가 좀 밀렸어도 돈 냈으면 됐지 별걸 가지고 난리다 라고 치부를 해버리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영웅시대 팬분들도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요. 임영웅 가수가 영웅시대의 팬덤 규모가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 상승하던 곡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요. 그들만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사처럼 임영웅 가수는 알다시피 하나은행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을 체납해? 야, 그러면 신뢰도 위주로 모델을 뽑는 이 은행 광고 모델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 내용의 댓글에 보면요. 우편함을 확인 못했어? 핑계가 궁색하다. 압류까지 걸리는 동안 국세청에서 딸랑 한 번 연락하고 압류했을까? 최소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번의 통지서도 보냈을 텐데 3층에 있어서 못 봤다? 진짜 궁색하다. 압류를 그냥 하는 줄 아냐? 연락도 계속했을 텐데 본인이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급기야는 우편함 3층에 있었는데 못 봤는데요. 뭐요? 왜 또 뭐요? 이런 지금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알다시피 최근에 DM 논란 사태에 대한 이야기죠. 자,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 나름 소신 발언을 한 글이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아마 영웅시대 분들은 야, 소씨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임영웅 가서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만 그냥 터졌다고 신나서 조회수에 미쳐가지고 올렸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이번 사태를 남들에게도 해명할 수 있고 임영웅 가수의 명예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아이 너가 임영웅 가수 좋아하니까 그냥 옹호해 주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사리 분별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우선 안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보면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집 압류 쉽게 당하는 거 아니다. 내가 건보료 쉽게 압류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뭐 나도 압류당했다. 나도 체납당해봤다. 라고 소리 들었는데 내가 건보료 직원이거든. 집 압류 쉽게 당하는 거 아니다. 일단 고소득자들이다 보니 특별관리세대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 세금이든 건보료든 건보료 기준 특별관리세대 기준으로 당신 체납됐다. 한 달 밀렸을 때부터 고지서로 알려준다. 3개월 이상 그렇게 보냈는데도 미납이 되면 직원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한다.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 체납된 사실을 전달한다. 안내장도 보낸다. 이걸 무한 반복한다. 뭘 무한 반복합니까? 무한 반복이면 한 100번, 1000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도 연락을 계속 안 받고 계속 입금 안 하고 해외 출입국이 계속 잡히거나 이러면 지사나 지역본부에서 이러시면 압류합니다 라고 압류 예고장을 그때서 보낸다. 그리고 일단 통장 압류부터 진행을 한다. 통장을 다 막는 것도 아니고 5천만 원이 미납이면 5천만 원어치만 압류를 하여 묶어둔다. 그래서 이 압류를 풀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라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통보세를 보낸다. 그런데도 통장 압류를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 또는 안 갚는다? 그러면 다시 전화와 문자 통보서를 계속 보내다가 통장 외에 압류할 것들을 체크를 한다. 그러면 보통 자동차, 그 다음에 집이나 건물인데 부동산은 되도록이면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도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자동차와 집, 건물을 압류한다. 자동차의 경우 타고 다닐 수는 있지만 팔 수가 없고 집, 건물을 등본되면 이건 건보료가 1순위 채권자다. 얘 체납돼 있다라는 내용이 뜬다. 그래서 보통 압류라고 한다. 이쯤 되면 돈을 낸다. 그러면 세금 관련 직원들도 질린 얼굴로 압류를 풀어준다. 이 과정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임영웅 가수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이런 비판 여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비호감이다. 자, 지금 이런 대중들의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팬들끼리만 뭉쳐서 무작정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되고 명확한 팩트와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반박을 해 볼게요. 자, 하나씩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세금 관련이라.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하나하나 드려보면 임영웅 가수가 2022년 9월 달에 51억 원을 주고 알다시피 메세나폴리스를 매입하게 됩니다. 51억 원 22년 9월 달에 매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23년
2024년 총 3개월 차의 세금, 그리고 또 세금. 9월 달에 매입했으니 아마 3개월치에 대한 세금 고지가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3번의 세금 요청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건보료냐? 지방세냐? 재산세냐? 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 재산세는요, 우선 일반 세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건보료는요,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굉장히 다르죠? 일반 세금과 국세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세가 밀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방세, 재산세, 여기에서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색을 해보면 임영웅 가수의 기사들 중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또 어떤 기사에서는 재산세를 체납했다. 보이시죠? 재산세 관련이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방세로 분류를 합니다. 재산세는요, 임영웅 가수가 51억 자택을 매입했잖아요.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 세금입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게 보통 부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렇게 잡히는데 보통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 관련이라고 한다면, 아, 임영웅 가수가 51억을 매입한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밀렸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지방세라고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영웅 가수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백억입니다. 최소 150억, 160억,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배당받는 금액까지 따지면 수백억이에요. 그런데 그 수백억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다? 아, 이건 문제가 커지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방세인지 재산세인지 얘기가 나눠지냐?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재산세가 같은 건가요? 지방세를 냈는데 재산세라고 용지가 왔어요. 라는 질문. 지방세와 재산세는 무슨 차이인가요? 재산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계좌에는 지방세 납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세라는 고지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 가수의 같은 경우 엄청난 수백억 수익에 대한 세금일 수 있는데 재산세라는 말까지 같이 기사에 났잖아요. 그럼 재산세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지방세라고 말이 나왔느냐? 재산세 납부 증명서는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도 지방세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냥 재산세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제가 2024년 재산세 6만원가량을 납부한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지서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답변에 그냥 체납세금 안 납하면 즉시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질문자도 난 낸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이제 알게 돼서 바로 내려고 한다. 자동차 압류 처리가 되어 있더라. 납부하면 바로 해제가 되는 거냐? 라는 질문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자, 임영웅 가수가 애시당초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냥 우리가 안 낸 게 아니라 우편함 3층에 있어서 체납 확인을 못했다. 알고 나서 즉시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고지 납부를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건보료처럼 엄청나게 연락이 오거나 일반 재산세가 아니라 수백억의 소득에 대한 지방세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엄청난 연락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요. 난 내가 재산세 낸 줄 알았는데 까먹었네?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 가수가 지금
뭐 3개월이나 밀렸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9월 달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약 3개월치의 세금이 됐고 23년도 1년치 세금, 24년도 1년치 세금일 겁니다. 이게 약 1.5억 원 정도로 전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50억 원대로 거래된 아파트의 재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와 합산을 하여 평균 5천만 원대 정도의 세금이 1년 동안 부과가 됩니다. 46억 경우 6,157만 원이에요. 아마 임영웅 가수도 이래저래 이 세금을 체납한 것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1년마다 5천만 원의 세금이 책정되어 1.5억에서 2억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51억 원을 현찰 매입했고 연간 수백억을 벌어들입니다. 근데 2억 원이 없어서 돈을 못 낸다? 자, 그냥 수백억이 아니라 제가 그냥 130억 정도로 측정을 할게요. 130억에 2억이면 여러분이 130만 원의 돈이 수중에 있을 때 2만 원을 안 낸 겁니다. 여러분이 13,000원이 있는데 13,000원에서 200원을 안 낸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적은 돈인지를 알 수 있죠. 아까 앞에 보면 질문글에 뭐라 돼 있었죠? 6만 원 납부한 줄 알았는데 까먹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51억 중에서 연간 5천만 원이면요. 얼마입니까? 아마 이 재산세 1,500만 원 기준으로 잡아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수치거든요. 자, 그렇다면 임영웅 가수가 돈이 없어서 안 냈거나 연예인들 보니까 세금을 탈세를 해가지고 남는 돈 더 남겨 먹던데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여러분, 임영웅 가수가 낸 재산세 제가 볼 땐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2억이 일반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연간 수백억을 벌어들이고 51억짜리 부동산을 현찰 주고 샀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돈을 아끼려고 2억 원을 밀렸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야, 최근에 보니까 이한이라는 여배우도 60억 세금 추징되고 난리 났던데 임영웅 가수 탈세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한이 씨는 해명을 했어요. 해명했지만 그 얘기는 빼놓고 60억을 추징당한 이유, 그건 뭡니까? 세금 탈세 의혹입니다. 지금 기사에 보면은 실제로 이한이 씨가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했던 법인 호프 프로젝트가 상시 근로자가 없었는데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게 탈세로 의혹을 받은 거죠. 27억 원 직원도 없는데 어떻게 월급으로 줬어? 너 이거 돈 탈세해가지고 빼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 썼다라는 식으로, 소비했다라는 식으로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60억 원을 추징받은 겁니다. 만약 임영웅 가수가 이런 논란이 있었다? 비판받아 마땅하죠. 근데 세금이 체납됐다라는 거는 보통 가수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뭐죠? 잘 몰라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몰라서 세금을 안 낼 수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임영웅 가수가 과거 행사를 뛰던 시절에 그런 모습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으로 치니까 잘 안 나오지만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해온 것이 지금 행사를 뛰던 트롯 가수가 아니라 방송에 등장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5년, 6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가수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엄청난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임영웅 가수가 밀린 이 체납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재산세이기 때문에. 근데 임영웅 가수가 이게 오픈 현실인데 그 이전에 이런 거액이 아니고요.
뭐 7억, 8억, 9억, 뭐 3억, 4억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임영웅 가수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냥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임영웅 가수가 과거에 원룸에서 생활했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월세방에서 이사가지 못한 원룸 생활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임영웅 가수의 원룸 생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막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임영웅 가수가 월세살이를 하며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다가 드디어 51억 펜트하우스를 구입했는데 임영웅 가수가 인생 최초로 구입한 부동산이 하필이면 51억이라는 엄청 비싼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영웅 가수가 내가 부동산을 매입했으니까 이제 연마다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재산세를 내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아이돌들 중에 가끔 보면 최근 뭐 유명 아이돌도 저런 재산세 관련, 세금 관련 문제가 있었죠. 다 즉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연예인들처럼 수십억이 아니에요.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그 퍼센테이지는 더 적습니다. 근데 왜 아이돌이나 임영웅 가수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느냐? 갑자기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물고기 뮤직에서 해명을 했는데 소속사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돌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 뮤직에 가수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임영웅 가수 한 명입니다. 그냥 물고기 뮤직이 아니라 임영웅 뮤직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물고기 뮤직의 소속사 대표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마음껏 음악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로지 임영웅 가수에게만 집중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영웅 가수의 뭐 자잘한 핸드폰 비용, 또 임영웅 가수가 쓰는 카드, 임영웅 가수가 내야 될 세금, 임영웅 가수가 내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국세청 페이지 보고 납부하고 하겠습니까? 매니저가 할까요? 아이돌들조차 매니저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들이 독립해서 혼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을 때 그런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임영웅 가수는 장르가 트롯 장르일 뿐이지 그런 아이돌 가수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최초로 구입한 아파트가 51억짜리였고 그런 엄청난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임영웅 가수는 안타깝게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리는 소속사에서 하고 있다.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죠? 임영웅 가수가 결국 재산세를 밀리게 된 건 지방세가 아니라 뭐죠? 재산세다. 그것은 부동산 세금이다. 그리고 이렇게 1년에 3번씩 요청이 오는데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메세나폴리스라는 아파트의 특성상 우편함의 위치가 남달랐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가 임영웅 가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기보단 고지서로 연락이 왔을 거다. 그럼 이걸 누가 관리하냐? 매니저가 관리했을 거다. 그 금액은 51억 원 기준 정말 너무나 적은 퍼센테이지의 금액이었고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따지면 더 적은 금액이었다. 그럼 이 모든 잘못은 사실 소속사의 귀책 사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즉시 납부를 하는 거죠.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